네, 또 안녕하세요. 첫 시간을 비대면으로 꼭 하라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발생 생물학 특론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과목을 수강한 친구가 석사 세 분, 박사 한 분 이렇게 네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일정한 시간에 좀 모여서 뭐 또 3단계로 떨어지게 되면 대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발생 생물학 특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교재 하나를 정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식의학 전공에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을 다져야 할 게 발생학 관점에서 그 생명체들을 조금 바라보고 발생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몇 가지 챕터를 정했고요. 그 챕터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요약해서 발표하고 어떤 의미인지 서로 디스커션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네, 발생 생물학이라고 하는 판이 이제 원서는 12판이 나와 있는데요. 번역서로는 11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 원서를 읽으시느라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번역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리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정했습니다. 차례를 보시게 되면 네, 1장부터 쭉 해서 26장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16챕터 정도로만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패턴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세포 분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에 중요하게 생긴 줄기세포 그리고 미세환경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성결정하고 뭐 정자난자 뭐 사람으로 치면 이런 것들 형성 과정들 그리고 수정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것들이 발생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 포유류가 중심이기 때문에 조류와 포유류 관점에서 3단원은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4단원에서는 신경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뇌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신경 능선 그리고 외배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거고 중배엽하고 뇌배엽 사지 발생 여기까지 해서 배아가 형성이 돼서 출생하기 전까지 기관, 조직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쭉 한번 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나오는 것들 주요 내용들은 조금 할 거고요. 관련된 것들은 LMS에 PPT로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좀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이 책들을 조금 서로 돌려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박사과정 학생한테 이 책을 잠깐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몸의 형성이라고 하는 파트로 발생 조직화의 기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생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궁금증, 질문 중에 7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서 7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포마다 다른 유전 발현 같은 것들이 이루어내고 세포의 형태를 만들어내는가 이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하신 또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세포들이 기능적인 구조 즉 티슈라고 하는 형태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즉
더 크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게 정교한 모습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에 대한 질문도 발생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건데 세포가 언제 분열을 멈출까? 그래서 가장 적절한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생식에 대한 질문으로서 어떻게 그 체세포와 다르게 생세포만 보존하고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것들로 세대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형태들로 세팅을 할 수 있었을까가 생식에 관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는 고등동물로 가게 되면 그 재생 능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포유류에서도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파트가 일부 재생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줄기세포는 어떻게 보존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파트가 또 발생생물학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생명체가 그 살고 있는 서식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 이런 것들하고 통합돼서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떻게 그 발생을 하고 그 성장을 하고 또는 그런 것하고의 관계에서 기원 같은 것들이 왜 유발되는가에 대한 것도 그 발생생물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진화의 그 문제로서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과연 이 생명체가 그 어떠한 그 연유로 어떠한 형태로 그 진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러한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는가도 발생생물학에서 중요한 그 질문 중에 하나이죠. 그 보통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들만 생물학에서는 다루기 때문에 생물학에서는 보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생 생물학에서만 중요하게 다루는 생각해보는 고려해보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발생하는 과정의 특정 시기에 나타나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후에 사라지는 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체에서는 관찰되지 않아서 그 일반 생물학에서는 관심의 영역 밖으로 되어 있지만 발생 과정에서는 이러한 세포들이 특정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해야지 다음 발생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들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 생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생 생물학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생활사는 수정부터 시작을 해서 나날 그리고 출생까지의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형태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날과 낭배 형성 과정, 그리고 기관 형성 과정, 그 다음에 변태하고 가메트 이런 것들이 형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포유류 입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비교 발생학 관점에서는 상사기관하고 상동기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다른 계통의 동물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그 비교되는가 그리고 차이가 있는가 동일한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배발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그리고 생세포 이런 것들이 어떤 단계로 형성이 되고 그 기관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도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배아들을 살펴보게 되면 초기 배아 상태가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베어의 그 네 가지 법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공부하는 과정들을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발생생물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 용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이제 여러 그
그 전공 분야에서 연구 작업들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을 다지는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큰 아웃라인만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들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 책들을 서로 그 나눠서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가면서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뭐 잘 모르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토론을 하면서 그 책 한 권을 발사생물학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그 전체적으로 한 번쯤 읽어서 기본 지식을 좀 쌓는 과정으로 이번 학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미팅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이번 학기 서로 열심히 해서 책 한 권을 같이 한번 띄워보는 과정을 밟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기로 해요.